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0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선전했죠. 코스피는 되게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낙폭을 많이 줄였고, 사실 초반부터 그렇게 심하게 빠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저점하고 고점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제 2,300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 부분을 훨씬 더 이제 올라서서 이제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이제 790 초반 정도까지 밀렸었는데 이제 아예 그냥 상승으로 돌리면서 3일 연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코스닥 오늘 올라가면서 그 올해 들어서 3주 연속 코스닥이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빠지면 이번 주는 힘들겠구나. 그럼 처음으로 3주 연속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이제 오후장에 돌려버리면서 주간 단위로도 이제 플러스로 이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보합 정도로만 끝나면 이제 2주 연속 하락 후에 이제 3주 만에 반등, 기존의 어떤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은 그 유럽 봉쇄하고 미국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미국 일부는 시카고 쪽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 제한 조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라든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가 역전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부각되니까 이제 매도가 나왔죠. 특히 이제 유럽의 봉쇄 조치가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를 자극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 자체가 봉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크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준다 이런 사안은 아니지만, 여기에 따른 파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로화가 이제 약세로 되고, 유로 약세되고 이제 강달러가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 매매가 이제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거 대선 불복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편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이기고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이 이제 분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우편 투표는 부정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불복을 해버리고 결과가 늦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일부 지역에서 플로리다, 조지아 이런 데서 이제 지지율 역전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불복할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안정적인 미국의 정치 상황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1월까지 부양책이 가동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에 힘이 실렸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려서 출발을 했는데, 다만 이제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도. 그러니까 폭락하는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3.5%, 유럽이 4% 빠진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ING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봉쇄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중앙은행들이 조치를 취할 거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환율 관리가 됐든 어쨌든 뭐가 됐든 해서 조치를 취할 거고,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어차피 좀 완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굳이 이제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들이 대체로 보면 미국이라든가 유럽 빠진 거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예 그냥 초반에 1% 빠졌다가 0.5% 중국도 다 돌려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보단 상황이 낫지 미국보다 낫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코스닥은 아예 상승까지 밀고 올라가 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양도세 관련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죠. 이거 아침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당 그 대표가 양도세 3억 원 걱정하는 거 아는데 이제 걱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론 내릴 것 같다. 좀 시간을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어떤 언급을 했다라는 게 어제 보도에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여당 쪽에서는 가닥을 잡아서 3억 원 쪽으로 이제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다른 쪽으로 받은 이제 소스들은 있는데, 이게 소스라는 게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전해지다 보니까 요게 이제 양도세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주가 수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되죠. 하나는 백신,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제 관련주로서의 부각, 그리고 여기에다 또 양도세하고도 엮일 수 있는 게, 이게 또 개인 투자자들 큰 자금이 많이 들어갔던 종목들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 이제 바이오주가 또 이래저래 이제 엮이면서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보통 이제 멱살 잡고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올라갔죠. 오늘 사실 코스닥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하락 종목이 한 200개 정도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삼성 투자 이슈로 또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또 시가총액 비중이 높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아예 플러스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로는 뭐 내일 아침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제 그 유럽 봉쇄 이후에 3월에도 증시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 당시 3월 14일, 15일 그때 유럽의 봉쇄 결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유럽은 저점이 3월 16일이었어요. 증시 저점이. 미국은 3월 23일이었고. 그러니까 봉쇄 결정이 오히려 증시의 저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봉쇄에 돌입하게 되면 그때 당시 한 달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정점을 치겠구나 앞으로 며칠 이내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학습 효과가 되면서 그때쯤 돼서 이제 저점이었으니 이번에도 저점이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장중에 갑자기 한번 흔들렸던 게 이제 12시 정도 됐을 때 엇갈리는 재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파우치 박사가 연내 백신 승인 어려울 것 같다. FDA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야 이제 백신 승인을 할 거기 때문에 올해 내에는 백신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올해 내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 생활의 복원은 내년도 후반 또는 내후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밀렸고요. 그러니까 연내 백신 출시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되면서 반면에 이제 화이자에서는 백신이 막바지 단계고 이건 사실 어제도 살짝 이제 언급이 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뉴스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원래 공개는 성과에 대한 공개는 10월 말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조금 늦어서 다음 달 말에 이제 되고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FDA에 긴급 승인 계획을 세울 건데 그거는 크리스마스 전이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엇갈렸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어쨌든 백신이 잘 되고 있구나. 이제 시점 한두 달 늦어질지언정. 그리고 이제 파우치 박사가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에 정상 생활 가능. 아니면 내후년 정도. 그러니까 뭐 내년 상반기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만 달리 보면 내년도에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또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백신 뉴스도 일단 이제 증시에도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9월 이후에 매도 규모를 최대치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 정도에 이 정도 매도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은 최대치로 팔았는데 전차군단 중심으로 이제 많이 팔았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의 거의 70%는 전차군단 쪽에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조 중심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매수는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화학, 의약품 이 정도 이제 매도한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형태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1조 원 매수하는 장세였으니까 기관들도 많이 파는데 기관은 이제 화학하고 의약품 그러니까 기관이 요새 올라간다 싶은 종목은 다 기관들이 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오늘 코스피에서 선전한 게 이제 화학이라든가 일부 화학주라든가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선전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또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외에는 뭐 다 매도해서 시장이 좀 어지러웠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제가 이제 아침에 기관들이 매매를 이제 하루 평균 1250억 정도 매도하다가 이제 조금 매도하는 날은 지수가 플러스가 나더라. 근데 이번 주 3일 연속 플러스인데 지금 기관이 3일 연속에서 이제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유통하고 제약은 같은 쪽이니까 왜냐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매수한 거고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반도체 쪽.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에서 강세 보였던 쪽이 또 그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뭐 이슈는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공개가 되면서 관련주로 또 반도체가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 코스닥은 상승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화학은 사실 뭐 LG화학이 지금 그 회사 분사가 이제 좀 안 될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반대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됐든 기관이 됐든 오늘 많이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수는 괜찮았다고 치지만 엄청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은 좀 찜찜한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제 대선 변수가 계속 있잖아요. 이제 한 닷새 남았나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아직 불가피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봉쇄의 경우는 백신이 없다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사실 봄에는 봉쇄했을 때 지수가 바닥이었던 게 부양책이 있었잖아요.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감을 가질 정도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신 부양 대신 백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 보면 봉쇄가 된 게 오히려 이 재료의 최악의 절정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백신 실패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백신은 좀 성공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쪽에 투자자들이라든가 이제 뭐 보도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음 주 대선 넘어가게 되면 시장의 큰 고민은 정점을 넘길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3월의 증시 유동성 공급 같은 호재들, 돈 많이 풀어서 그 돈에 의해서 강하게 부양이 되는 그런 어떤 재료거리가 이제 던져지느냐. 근데 그게 이제 추가 부양책,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되거나 아니면 혹은 백신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에 어떤 힘이 실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확진자 상황이라든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대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아직 이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향성보다는 제가 계속 변동성이라고 표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확 V자로 올라가지도 않고 추세적으로 막 두들겨 패고 이제 그럴 때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관들이 제일 선방을 하고 있는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이 선호하고 신용이 많이 빠지고 또 실적이 똘똘하게 이제 잘 나오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수집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이 제법 줄긴 했어요. 지금 하루에 또 2천억이 빠져서 16조 원대 중반 정도까지 밀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제법 빠진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감안을 해서 좀 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뭐였냐면 엔딩곡, 원래 제가 꼭 넣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요즘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제가 초창기에 이거 초창기에 항상 엔딩곡을 넣었었거든요. 그때 되게 좋아들 하셨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안 됐었는데 제가 몇 번 막 문의를 왜 안 되냐고 이제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도 된대요. 이제 해도 된다고 다시 이제 제휴가 됐대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엔딩곡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하는 게 이거 듣는 게 뭐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서 서로 좀 힐링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이제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거니까 또 뭐 이게 다들 뻔히 아는 그런 것들, 옛날 것들 뒤져가지고 또 이제 올릴 테니까 또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하루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